베트남은 평화로운 나라로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국토의 남북 총 연장 길이가 2,000여 킬로미터에 다다르는 베트남은 도처에 아름다운 경치가 있으며 어디에서나 친절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베트남은 세계문화유산기구인 유네스코로부터 지정된 수려한 두 곳 할롱베이와 phong 동굴이 있다. 또한 야장만은 세계 최고의 29개 항만 중의 한 곳으로서 그 주변에 회, 호이안, 미선 등의 유적지가 있으며 회의 궁중학과 땡윤의 직문화는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니는 베트남은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를 자랑하며 그에 따라 각 지방마다 독특한 민속 의례들이 있다. 이러한 전통 의례는 천지신명의 은덕을 기리고 인간의 아름다운 품행을 귀감으로 삼아 후세의 사람들이 이를 이어받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부여해주기 위한 것이다. 베트남의 대부분의 전통 의례는 연중 기후와 경치가 최적인 봄과 가을에 개최되며 이 시기에는 곳곳에서 인간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북소리로 인해 삶의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가 팽만한다. 푸렁 영웅은 적군인 중국 은왕조군을 물리치는 공으로 백성들로부터 단성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제6대 훈왕으로부터는 푸렁 thiên vương 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레다이행 왕으로부터는 석선 렁thiên vương 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그 후 리년동 왕으로부터는 숭thiên 이라는 칭호가 더 부과되었다. 그러니까 푸렁 영웅은 왕성신의 세 개의 칭호를 수여받은 것이다. nguyễn bình 예부 상서관은 1572년도 아래와 같은 글을 남겼다. 홍왕조 시대에 킹박도 드선부 dien수현 푸렁 마을에서 한건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한건의 부인은 뇌라고 한다. 그때 당시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자식을 못 낳는 바람에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곤 했다. 어느 날 밤 화려한 광채가 난 별 하나가 부잣집 아내 몸에 뚝 떨어진 후 아기를 갖게 되었다. 얼마 후 이 부잣집 아내가 건강한 아들을 낳아 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정은 빨리 컸지만 3살이 되어도 웃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는다. 덩치가 큰 이 아이는 남보다 공부를 좋아하고 부모님께 예의와 효도를 잘 지키고 무술도 아주 잘했다. 그때 당시 중국 은왕조군이 베트남을 침범하고 있었다. 이 신동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홍왕이 사신을 푸렁 마을에 보냈다. 정이 사신을 만나자
철마를 주조해 주시면 은군을 곧 물리겠다고 했다. 웅왕이 정의 요구를 받아 철마를 주조하고 10,000여 명의 병사와 3,000여 마리의 말을 제공하였다. 철마 주조가 완공되자 정은 큰 소리를 질러 갑자기 거인으로 변했다. 정이 철마를 타고 사병들을 지휘하여 닝석산으로 향했다. 여기서 은군을 물리치고 닝석산에서 하늘로 날아갔다. 이후에 백성들은 정을 신처럼 모시며 륵댕정이라는 존경스러운 별명을 붙여줬다. 정일에는 매년 음력 4월 6일부터 12일간 개최된다. 푸đồng, 푸숙, đồng viên, đồng xuyên 등 4개 마을은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한다. 정의례 행사를 행할 때 많은 젊은이의 참여가 필요한다. 이들은 기효, 징효, 부표, 병사 그리고 정 등과 같은 옛 이야기 속의 인물로 출연한다. 부장와이는 정 장군의 병사를 말한다. 위에 언급했던 4개 마을의 18세부터 35세의 남마 청년들은 이 병사들의 인물로 출연한다. 승수이라는 인물은 6패로 나누어진 이 병사들을 지휘한다. 부자노의 역은 부덕 마을 안에 뽑힌 12명의 청년들이 담당한다. 14개 읍의 28명의 소녀들이 은군의 임무를 담당한다. 각 읍에서 10세에서 13세 소녀들이 참여한다. 이 중 2명 소녀가 병사 지휘자와 군마 지휘자의 역을 한다. 8일 하루는 은군 장군 출연에 대한 총연습 날이다. 호사 마을에서 둥짝이라고도 불리는 아일라회는 20명이 참여한 호랑이 사냥극을 제작한다. 이 중에 한 명은 전체 사냥꾼을 지휘하고 한 명은 북을 치고 한 명은 활을 쏘고 한 명은 징을 치고 한 명은 호랑이의 임무를 수련하고 나머지 12명은 캐스터네츠를 사용한다. 4월 7일 렌머 사찰에서 출발하여 렌덕 사찰까지 행진된 채식 잔치 행사가 있다. 9일부터 정식 의례 행사가 거행되며 아일라회의 호랑이 사냥극이 공연된다. 7일 오후 도로 시찰 행진이 있다. 이는 정 장군과 병사들이 전쟁터에 갈 길을 시찰하는 상징이다. 물행진이 초여섯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되며 정 장군과 병사들이 이 행진에 참여한다. 사람들은 렌머에서 물을 받아 렌덕으로 가져가 무기를 싣고 제례를 지낸다. 이 물 행진은 렌덕 사당에서 거행된다. 사람들이 이곳의 물은 정신이 백성들의 생활 농경을 위해 주신 물이라고 믿고 이 물로 무기를 씻으면 정신의 백전백승의 길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공식 의례 행사는 초아흐렛날에 개최된다. 이 날이 정 장군이 은군을 물리친 날이라는 전설이 있기도 한다. 의례는 렌머우 사에서 렌덕사까지 깃발의 행진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의례적 군사 공연이 있게 된다. 오전 10시 아일라오 극단이 호랑이 사냥극을 사당의 앞마당에서 공연한다. 11시부터 큰 규모의 전투가 벌어진다. 이는 의례 행사의
가장 큰 행사다. 농담 및 서변은 정 장군이 은군을 물리친 전쟁터였던 두 곳이라는 전설이 있다. 이때 두 명이 기호 장군 인물로 나서서 깃발춤을 춘다. 중권 군호가 공격 군호의 깃발보다 먼저 오른다. 띄어거 군호가 병사들이 준비가 다 되었다는 듯한 북소리로 답해준다. 공격 군호가 울리자 종이 나비와 깃발이 바람에 휘날린다. 기호 장군이 산을 옮기고 구름을 가리고 은군을 물리칠 수 있는 정 장군의 힘을 상징하듯이 놓여진 그릇을 세게 찬다. 12일 오후 승리의 축가잔치를 열고 하늘과 땅에 감사하는 장면으로 정 의례 행사의 막을 내린다. 정의례 행사가 참가자들의 흥난 분위기 끝에서 막을 내린다. 조상에 대한 자랑함과 자부심을 가득 찬 모든 참가자는 새해의 풍년과 행복한 삶을 기원한다. 리바떼 또는 랜도라고 불리는 사당은 망링성 드선현 링방 마을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낑박 지역의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다. 여기서 리갱번탑 왕족 무덤, 리공원 왕이 태어난 고탑사, 리공원 왕의 무친을 기리는 맨머우 사당 등 리왕조 관련 유적지가 많다. 이 유적지는 시간의 풍파 속에서 많이 피해를 받았지만 1989년에 복원되어 모든 건축물이 그대로 원상복구되었다. 리공원 왕은 974년 망링성 드선현 고팝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웅담 사찰에서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그는 웅담 사찰에서 자라며 스반한 승려한테서 학문을 배웠다. 남보다 의지가 강한 그는 활르에 가서 딘레 왕조 시대의 관료가 되었다. ngoại 즉 레랑딩 왕은 왕위를 빼앗은 다음에 전 왕에게 여전히 충실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그에게 군사를 지휘하고 왕궁 경호를 관리하는 따던베레 띠엔 직무를 수여하였다. 레랑딩 왕이 돌아간 이후 백성들이 레 왕족을 원망하자 궁중 관료들은 그를 리다이또 왕으로 세웠다. 1010년 그 당시 수도인 활르의 면적이 적기 때문에 리다이또 왕은 수도를 라탱으로 옮겨 나중에 항렁성 현재의 하노이로 이름을 바꾸었다. 리공원 왕은 이시 왕조의 8명의 왕을 모시기 위해 리바떼 사당을 건설했다. 그들은 리다이또, 리단똥, 리다이똥, 리년똥, 리thần똥, 리안똥, 리가오똥, 리회똥 등이다. 이 사당에서 리공원 왕의 모친을 포함한 위의 8명의 리시 왕조의 왕비들도 기린다. 리공원이 왕이 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리바떼 사당 의례 행사는 매년 음력 3월에 거행한다. 마을 공회당에서도 의례 행사가 있다. 건축 모형이 아름다운 이 공회당은 18세기에 지어졌다.
여기서 산신, 수신, 농심 및 마을 창립의 공로를 세운 조상 8명 등의 제사를 모신 곳이다. 리바데 사당이 1946년 프랑스군으로부터 파괴된 후 리시 왕조 8명의 선왕 제사장도 공회당으로 옮겨졌다. 링방 의례 행사는 천신, 인신, 원시, 종교 등과 같은 신령과 종교의 사상 요소가 있다. 리바데 사당 의례 행사는 매년 음력 3월 13일부터 18일간 개최된다. 링방 마을은 행사 주관 역할을 맡아 주변 마을 주민들이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이때 많이 모인다. 의례 행사 3일간 매일 헌생식이 있다. 구운 물소고기가 헌상물로 사용된다. 예전에 이 행사의 시인 경비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농경에서 얻어온 이득의 일부분을 동원한 관례가 있었다. 리시 왕조는 9명의 왕이 왕위를 연속 이어받았다. 여왕 리지오황을 제외한 8명의 왕은 리바데 사당에서 모시게 되었다. 215년 동안 왕조를 지켜온 리다이또, 리댕덩, 리년덩 등은 국가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고 국방을 잘 보호했다. 1042년 리댕덩 왕은 베트남 최초의 법서인 홍서를 발행하고 문묘를 건설했다. 1075년 베트남 최초의 과거를 열었고 1076년 국자감을 창립했다. 리시 왕조 시대에는 질 높은 미술 분야가 많이 발전됐다. 안남 사대기, 베트남에서 가장 훌륭한 4개의 건축물 중에 3개는 리시 왕조 시대의 작품이다. 탕랑에 위치한 80m 탑 바오티엔 보천탑, 현재 냐털런인 천주교 사당에 위치함. 렁지어에 있는 24m 높이의 파질락 불탑, 주어못꽃 일주사의 귀전종 등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유적들은 잘 보존되지 못한 상황이다. 랜도 의례 행사는 가마 행진 행사의 규모가 가장 크고 의례식 중 가장 중요한 행사다. 행진이 리바데 사당에서 출발하여 전설상 리공원 왕이 태어났던 곳인 고팝사찰로 향한다. 미남 총각들이 리시 왕조의 왕 8명을 상징한 화려하게 꾸며진 가마 8개를 어깨에 올려들고 행진한다. 1010년 리다이도 왕은 날라로 천도했다. 천도서에 그는 아래와 같은 글을 남겼다. 날라성은 하늘과 땅 사이의 가장 자리에 위치한다. 지리적으로는 날라성의 앞과 뒤에 산과 강이 있고 토양이 높고 평평하고 토양도 좁기 때문에 천도만 하면 백성들은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날 것이다. 날라는 국가 사방의 중심이며 후세 왕조들한테도 가장 좋은 수도 택지다. 전설상 왕이 용선을 날라성 부두에 대자 황룡이 보인 바람에 날라성을 탕랑 승용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리다이도 왕은 이북의 나라들한테 유화하며 강경한 정책을 적용한 반면에 이남의 나라들한테는 우호적인 정책을 적용했다. 대내에 대해서는 유의하며 범죄인 형벌을 가볍게 조정하며 백성들에게 3년간 면세 제도를 적용하고 국고가 넉넉할 때도 연속 3년의 면세 제도를 적용하기도 했다. 리다이도 왕은
농업 농촌 개발을 적극적으로 격려하여 농경 발전을 위한 보호 정책까지 발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 행정 관료 조직을 개조하기 위해 백성들이 읍급에서부터 모든 관료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베트남 왕조 역사상 가장 영명하고 다재다능한 우수한 황제 중 하나다. 링방 마을 축제와 리바떼 사당 의례 행사에는 많은 전통 민속 놀이가 있다. 사람들이 군기를 대체하는 장기인 거응에는 이곳을 특이한 민속 놀이다. 축제 기간 동안 레슬링, 닭싸움 등과 같은 민속놀이도 있다. 랜더 의례 행사의 민속놀이들은 행사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킴으로써 사방에서 온 관광객의 큰 인기를 얻게 된다. 땀선사절은 까뭉뜨 사절이라고도 불린다. 땀선사절은 먹링성 뗀선현 땀선군 땀선마을에 위치한다. 땀선사절은 994년에서부터 1005년까지 건설됐다. 랭화지오가 레이중동 왕을 살해했을 때 그는 리공원을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군사지휘권인 따턴베덴 직책을 수여하였다. 리시 부흥에 관한 스반행 승려 예언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리공원은 스반행 승려를 땀선 사찰에 은신 요청했다. 리공원은 왕이 된 후 땀선 사찰을 불교의 중심지로 발전시켰다. 사당이 없는 관계로 땀선사찰은 불상과 산신을 같이 모심과 동시에 역사상 첫 과거의 갑과의 첫 장원 급제한 nguyễn 광광 여장원과 nguyễn tử cường 진사도 기린다. 땀선사 축제는 매년 음력 1월 8일부터 12일간 거행된다. 베이생레 등 3개의 마을은 동행사를 교대로 개최한다. 옛날에는 공식 축제 3일간은 매일 구운 물소 한 마리를 헌상물로 사용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육식잔치 대신 채식잔치로 바꾸게 되었다. 축제 주관 마을은 행사 전용 채식 쌀가루떡인 완 300개, 찹쌀떡인 젤람 100개와 황제술 한 병 등을 준비해야 한다. 공식 행사는 음력 1월 초하흐렛날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제사 예물을 9판으로 나누어 빨갛게 색칠한 9개의 박스 안에 놓고 절로 향한다. 예물 행진 참석자들은 가마, 목마, 양산, 북, 징 및 100개의 깃발 등을 사용한다. 풍년이 들 때마다 마을에서 축가 행사가 열리곤 했다. 이 행사에는 웅장한 여관 가마를 모신 행진은 빠지지 않았다. 소녀 16명씩 리 시왕조 공주 가마를 어깨에 올려 행진을 한다. 땀선읍 인근인 룽장읍에서 열린 림축제는 음력 1월 10일 개시되기에 땀선 축제 관람객이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한다. 사찰 앞 마당에 도착하자 헌상물은
서쪽 및 동쪽 제사상에 오르게 된다. 제사 헌상물이 다 정리된 후 제례의식이 시작된다. 마을 고령 대표자 한 명은 예법 진행을 주관한다. 주관자의 보좌관도 2명이 더 있다. 세개 마을이 제례의식 진행에 교대로 참여한다. 각 제례단은 필요한 인원과 공구를 준비해야 한다. 제례 주관장은 서쪽 제사상에 항상 상주해야 한다. 이 축제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 개최된다. 흙냄비 던지기는 이 지역의 독특한 민속놀이다. 이 놀이의 상금이 얼마 안 됐지만 참가자는 흙냄비만 깨뜨릴 수 있으면 행운의 한 해 속에서 지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 놀이가 큰 인기를 끌었다. 수상 인형극용 마을 자체의 연못이 있다. 축제 기간 동안 많은 수상 인형 극단들이 타지에서 모여든다.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다. 직물 제조는 이곳의 전통 업종 중 하나다. 직물 제조를 통해 킹박관허 여성들의 재주와 창조력 및 근면성이 보인다. 뗀선현은 전통 문화의 터전이다. 관허 민요 예술도 이곳에서 발원됐다. 땀선과 룽장 마을 간의 관허 민요 자랑 대회는 땀선 사찰 축제의 독특한 문화 행사 중 하나로 평가된다. 고령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 양마을에는 옛날부터 민요 자랑 대회가 있었다. 땀선 사찰 축제가 정식 개최된 다음 날에는 룽장 마을에도 베트남 전역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림축제가 열린다. 내외 관광객은 베트남 북부 지방에서 듣기가 가장 좋은 관허 민요를 림축제에서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언덕 위에서의 관허, 돛담배상의 관허 등은 땅과 하늘, 즉 대자연간의 잘 어울린 민요이며 대중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대중문화다. 이 대중문화 특성이 있는 관계로 이 행사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다. 정답고 사랑스러운 관허 민요는 남녀 간의 마음을 묶고 축제의 막이 내릴 때가 다 되었는데도 헤어질 때가 다 되었는데도 왠지 헤어지기가 몹시 어렵게 느껴진다. 킹박 축제들은 매우 독특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가득하다. 이러한 축제에는 베트남의 고유한 문화 특징이 잘 드러난다. 킹박은 정말 풍부한 가치를 지니는 고유한 지역이며 베트남 문화의 요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